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2019년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? 한 사람으로서, 그리고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, 그 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사인작가 키우준돌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2019년도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2019년도에 제 삶을 돌아보면 딱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사진작가, 유튜버, 그 다음 저 개인적인 한 남자의 삶.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, 사진작가로서 2019년도가 어땠는지, 그 다음 유튜버로서 삶이 어땠는지, 평범한 한 남자로서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오랜만에 이런 저에 대한,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, 일단 사진작가의 삶부터 한번 뒤돌아봤어요. 제가 2019년도 사진작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바로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됐고, 그 사진기를 통해 사진의 또 다른 아름다운 미를 찾을 수 있었고,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많이 이야기도 했었고, 영상으로도 리뷰도 했었고, 사용기도 나눠봤었는데, 이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M10P라는 카메라예요. 요즘 최신식으로 발매되는 미러리스 카메라들과도 비교해봐도 수준이 그렇게 뛰어난 카메라는 아니에요. 전부 다 매뉴얼로 조작을 해야 되고, 렌즈도 매뉴얼로, 포커스도 매뉴얼로 다 조작을 해야 되죠. 어려워요.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진에 대한 매력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애착이 가고, 앞으로도 쭉 사용해보고 싶고, 저의 미래에 뭔가 2세가 나왔을 때 2세가 다 크고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 물려주고 싶은 카메라로 라이카 M10P 카메라가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1년 동안 이 라이카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사진에 대한 철학, 깨달음, 그다음 미래에 대한 생각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진작가로서 2019년도는 사진의 퀄리티, 퀀티티의 중요함보다 한 장 한 장의 소중함, 그리고 그 사진의 의미를 좀 더 깨달을 수 있고 좀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오랜 시간 사진 생활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더 많이 찍고 더 좋은 퀄리티, 화질도 좋고 선명도도 높고 색감도 죽이는 그런 사진을 항상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2019년도는 좋은 퀄리티의 사진, 뭐 메가픽셀이 높고 선명도가 아주 뛰어나고, 그 다음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야지, 그리고 많이 뭔가 만들어내야지, 이런 생각보다는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포커스가 나가더라도 그 아름다운 미가 있구나. 사진이란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최신식으로 발매되는 정말 괴물급 성능의 카메라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든 뭐 미러리스 카메라든 DSLR이든 필름 카메라든 그 한 장 한 장을 담을 때 그 한 장의 가치를 내가 알고 담으면 그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인생의 소중한 사진이 담기는구나, 이런 생각을 크게 받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정말 많은 카메라 소식들이 들려오고,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스마트폰으로도 정말 멋진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시대가 더 빠르게 오고 있잖아요. 이런 거 다 일단 뒷전으로 놔두고 가장 근본적인 내가 사진을 찍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, 그 한 장 한 장의 소중함이 있는 사진을 담아보는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렇게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니까 굉장히 의미 깊고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사진의 깊이가 생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작가로서 2019년도는 실패도 성공도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이 말은 즉슨 제가 성공을 원하지도 않고 실패도 원하지도 않고, 뭐 실패해도 상관이 없고 성공해도 상관이 없고,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. 2019년도는 한 해 동안 사진작가로서 이런 마음, 뭔가 안주하는 건 아니에요. 안주하지는 않고 뭔가 열심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진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데, 내가 성공에 대한 욕심이나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큰 무게로 작용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. 물론 성공하면 좋죠.
근데 억지로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몰입했던 적이 없었고, 뭐 실패를 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건 아니죠. 실패라는 건 무섭죠. 남녀노소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무서움이 있죠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겪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실패도 성공도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다. 그냥 나는 지금 있는 이 순간 내가 늘 하던 거를 꾸준히 하면 된다. 이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가치 있는 사진작가로서 가치 있는 한 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이제 저의 사진작가의 삶이 아니라 유튜버의 삶에 대해서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볼 건데, 2019년도 유튜버로서의 삶은 굉장히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제가 깨달은 거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채널이 아니라 사진작가, 사진 관련 전문 유튜버로서 발걸음을 내딛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채널을 시작한 게 2018년도 3월, 2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브이로그 영상들도 만들게 되고 저희 개인적인 삶, 그러니까 사진작가의 삶도 물론 있었지만 그냥 찐돌이의 삶을 좀 더 나누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, 2019년도는 이러한 뭔가 너무 퍼스널한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기보다 제가 좋아하는,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사진작가로서의 삶, 그 다음 카메라에 관련된 정보, 소식들을 나누면서 사진을 사랑하시고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두 번째로 깨달은 게, 예전에는 솔직히 안티, 뭐 악플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.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 채널에 관심을 주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. 근데 2019년도는 악플도 많이 달린 것 같고 숨어져 있는 키보드 워리어 안티 분들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. 그걸 깨달은 게 2019년 여름쯤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한국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일본 불매 운동이 있었잖아요. 그때 제가 유튜브로 일본 불매 운동에 관해서 카메라 관련 산업 분야에 관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나눴었는데, 그게 또 이제 뉴스 채널의 소식으로 전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많은 악플도 달리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의 응원, 진짜 카메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응원을 받게 되는 그런 뭔가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악플이나 안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제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의 인간적인 뭐랄까 내면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성향은 없거든요. 제가 좀 둥글둥글한 타입이라서. 그런데도 이제 2019년 중반기부터는 약간 악플도 달리게 되고,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신들을 보고 뭐 문신충이나 예전 영상에 그렇게 댓글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고,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, 좋게 말해서. 그래서 유튜버로서 이런 악플이 달리고 영상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가 꾸준히 3분 이렇게 눌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조금씩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런 모습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. 그래서 내가 조금씩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면 더 많은 안티 악플들이 달리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시작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루하루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, 아침에 일어나서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유튜버로서의 내가 가진 초심과 욕심을 잘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. 이게 2019년도 연말에 들어서 이제 제가 영상 올리는 게 제품 리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나누긴 했지만 그 분량에 비해서 제품 리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예전 스타일인 브이로그도 보고 싶다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, 요즘에 제품 리뷰가 너무 많아서 실망스럽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, 그러한 댓글들이 달리고 그러한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유튜버로서의 초심은 무엇일까?
있을까를 매일매일 생각하게 되고,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나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틈틈이 하게 돼요.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, 유튜버로서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사진을 사랑하시고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2019년도에 유튜브 채널을 진행했는데, 제품 리뷰 협찬 의뢰도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한 초심을, 그러한 욕심을 뒤돌아보고 되새김질 하면서 2019년도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, 유튜버로서. 자, 그 다음으로는 제 삶인데, 사진작가도 아니고 유튜버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, 한 남자로서, 30대를 넘어선 한 남자로서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, 일단 2019년도 한 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혼자인 삶이 더 이상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이제 틈틈이 영상 올라오는 걸 보시면 제 옆에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습니다. 요즘에 그 분하고의 이제 삶을 어떻게 보면 애기 걸음마를 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 혼자 산다, 혼자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돼주고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돼주고, 이런 삶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, 2019년도 한 해는. 물론 지금도 진행형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생각을 약간 미세하게 덜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2018년, 2017년 그 전 연도 20대 초반부터 중반부터 후반까지 가족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더 아끼고 더 생각하고, 나쁜 말로 해서 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2019년도 한 해 동안 혼자가 아닌 둘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둘이 아닌 나의 소중한 부모님, 가족, 이런 부분이 좀 더 크게 제 삶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조금씩 더 많이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한 해가 되었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내 스스로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지금도 어른스러워지고 있는 거지 어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아마 평생 어린애일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전보다는 덜 어린아이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. 내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졌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금 애련하기는 해요. 그래도 이제 어른스러워진다는 건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만큼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, 나의 경험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는 않으려고요.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에 시기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른스러워지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요.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. 네,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되게 진부하고 뭔가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,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.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사진작가로서의 저, 유튜버로서의 저,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뒤돌아봤는데 2019년도에 제가 어땠는지.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,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,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2019년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? 한 사람으로서, 그리고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, 그 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고 뭔가 깨달은 게 있다 하면 댓글로 또 써주세요. 이런 것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 되게 저 스스로도 깨우치는 뭔가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요 여러분들. 그래서 오늘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, 좋은 날, 좋은 밤 보내고, 그러면 안녕.